문방구에서 단돈 몇백 원을 사 먹던 불량식품의 추억 많으시죠? 한국에서는 불량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낙인 찍혀 영세 식품 사업장이 많이 사라졌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막과자를 다가시, 즉 저렴한 과자 정도로 부르며 하나의 장르로서 여겨지고 꾸준한 롱셀러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일본 다가시가 많기 때문에 시리즈로 연재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우리에게는 익숙한 별뽀빠이, 뿌셔뿌셔, 쫄병스낵 같은 라면 과자의 원조격이고 이 중국스러운 캐릭터로 유명한 베이비스타 라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신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던 어떤 회사의 눈물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1943년 전쟁 중에 미해현에서 대나무 빗자루를 만들던 영세 사업장의 마츠다 요시오 사장은 종전 후 식량난에 소면, 겉면, 귤, 센베이 등등 닥치는 대로 식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955년에 조미 중화면이라는 인스턴트 라멘을 개발해 출시했지만 처참히 실패를 맛보고 1957년부터는 학교 급식용 면을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1959년에는 니신에서 최초의 인스턴트 치킨 라멘이 출시됨과 동시에 인스턴트 라면의 붐이 크게 일어났는데 시골의 작은 회사였던 마츠다 산업은 니신 식품과의 자본 차이도 크고 기름에 튀긴 치킨 라멘이 맛에서도 압승인지라 도저히 상대가 안 돼서 경쟁에서 무참히 패배했고 얌전히 학교 급식용 면 생산에 집중합니다. 잠시 짚어보자면 니신은 현재도 주류 방식인 유탕면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고 마츠다 산업이 그 전에 판매하던 인스턴트 라면은 비유탕면, 즉 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름 쏙 뺀 겉면은 60년 후에는 나름 유행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돌아가서 면 건조 공정에서 필연적으로 면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 폐기되는 면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면 조각들이 흘러내릴 때 봉지에 받아서 그걸 튀겨 사원들에게 간식으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걸 사원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서도 먹어보고 싶다고 소문이 나서 나눠주다 보니 마츠다 요시오 사장은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거면 차라리 이걸 상품으로 팔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탕으로 먹는 제면 배합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스낵 과자에 어울릴 만한 배합비, 면 굵기, 양념 등을 최적의 조합으로 찾아내고 1959년 당시 세상에는 없던 면과자 베이비 라멘을 10엔에 출시합니다. 그러고 나고야의 도매상에 찾아갔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나고야에서 시작해 지금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당시의 여행 도매상들이 샘플을 들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고 서서히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무난하게 잘 팔리던 베이비 라멘, 발매하고 14년 후 1973년 당시 오일 쇼크로 모든 원료 가격이 상승했는데 베이비 라멘도 인플레이션에 저항하기 힘들었고 부득이 10엔을 올려 20엔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 과자 중 최고가 되자는 마음을 담아 베이비 스타 라멘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또 15년 후 1988년 캐릭터가 너무 올드했기 때문에 상품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패키지 변경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걸로 회사가 떠들썩했습니다. 위험이 크다. 기존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같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을 한정해 신 패키지 테스트 판매를 진행하게 되고 그 결과 신구 매출이 똑같았습니다. 어차피 베이비스타 라멘 자체의 이미지는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니 대대적인 패키지 변경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바뀐 패키지가 바로 드디어 우리가 아는 베이비짱 캐릭터가 들어간 패키지입니다. 이 회사가 고집 있어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당시의 스낵 과자 유행은 치즈, 콩소매 같은 맛이었는데 독자성을 살리겠다며 카레맛, 된장맛을 출시합니다. 물론 반응은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먹다가 흘려서 방을 어지럽힌다는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1999년에 원통형 스타일의 라멘마루, 2000년에 폭을 넓힌 스타일의 도데카이 라멘을 출시합니다. 그렇게 라면 회사가 과자 회사가 되어버렸고 점점 유명해지는 베이비스타 라멘에 비해서 인스턴트 라면도 꾸준하게 출시하고 도전했지만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를 타겟한 대표 과자 베이비스타 라멘은 다가시아에서 잘 팔렸으므로 마츠다 산업은 이런 쪽에서 유통망이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1977년 아이들이 간단히 먹을 수 있도록 양을 작게 하고 싸게 베이비스타 컵라면을 출시했는데 이게 히트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드디어 라면다운 라면이 히트하면서 신나게 타이니 컵라면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하고 있었는데 1984년 니신 식품에서 미니 컵누들이 나오면서 매출은 다시 꼬라박습니다. 1993년에는
간식 제조에 특화되는 업태를 반영해서 오야츠 컴퍼니, 간식 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하는데 사실 라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는지 돈코츠 컵라면인 부타맨을 출시하면서 결국엔 데이트합니다. 정말 작은 사이즈에 건더기가 없고 스프만 들어있었는데 뭔가 싸구려인데 맛있는 맛 때문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이 어린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어 찾다 보니 최근엔 빅사이즈도 잘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위해 부재료가 없었던 게 인터넷 시대에 딱 맞아떨어지면서 최근엔 다양한 재료를 넣어 먹는 부타맨 레시피가 많이 공유되어 더욱 인기가 높아집니다. 건더기를 강조하는 니싱 컵누들과 반대로 건더기를 아예 없애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결국 30년이 넘어서야 과자 회사가 아닌 라면 회사로 인정받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마케팅 부서를 신설하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게 거의 30년 동안 익숙해졌던 베이비짱이 은퇴를 하고 음악과 댄스를 좋아하는 호시오쿵이라는 웬 비호감 캐릭터가 생겼는데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잘 되면 계속 바리에이션 제품을 내놓는 일본 식품회사 특성상 베이비스타 라멘도 제일 많이 나올 땐 연간 200개의 아이템을 신상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야끼소바, 우동, 파스타, 스파게티도 내놓고 땅콩을 섞은 안주 같은 것도 내놓습니다. 베이비스타 라멘은 몬자야끼의 토핑 재료로도 자주 활용되다 보니 아예 베이비스타 몬자를 출시했을 정도입니다. 시중에 관련된 레시피가 꽤나 많아서 오프라인의 가게와 협업한 메뉴가 있는 경우도 많고 리복 스니커즈부터 아이스크림, 니온슈까지 콜라보합니다. 베이비스타 순금에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2014년 오야츠 컴퍼니는 2대째인 마츠다 요시아키 사장이 탈창업주를 선언하고 외작의 칼라일에 인수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사장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각각 다른 회사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들여 경영자로 키우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야츠 컴퍼니는 글로벌 면도기 셰크 출신의 비즈니스 CEO 체제가 시작되었고 칼라일의 자금으로 미에연 스시 회사 부지에 테마파크를 만들어 아무래도 회사의 이익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테마파크는 비싸고 컨텐츠가 없다며 악평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꽤나 인기가 좋아서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으시고 근처에 계신다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어린 시절 추억의 과자에서 다 커버린 지금은 술안주로 먹는 먼조 라면 과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추억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베이비스타 라멘의 감동적인 최근 광고 보시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ベビースターはタイムマシンだ。一口食べればあの頃に連れてってくれる。思い出すのは逆上がりができなかった時。ゆうくん、どうした？逆上がりできなかった。そっか。もう少しだけ頑張ってみようか。これが僕とベビースターの出会いだ。うまっ！ばあちゃんこれうまい！将棋で兄ちゃんに負け続けた時ももう一回挑戦してみようか。葉っぱ。なかなか65。九九が暗記できなかった時ももう少し。中2のバレンタインに届いたチョコもいやベビースターは入ってんじゃん。そんなある日ゆうくん、おやつですよ。友達の前でかっこ悪いと思った僕はいらねえよ、子供じゃねえし。そうね。ごめんなさいね。いつも通り優しく笑ってた。自己嫌悪だし。相変わらず優しい笑顔のばあちゃんは昔より小さくなって足が弱くなったけどずっと元気でいてねと僕は心の中でつぶやいた。ベビースターはタイムマシンだ。一口食べればあの頃に連れてってくれる。